가장 요즘에 사회적으로 핫했던 게 예. 그 숨어 있었던 이은혜, 이은혜. 조연수였잖아. 그렇죠. 아, 드디어 결국 잡히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힐 줄 알았어?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잡혔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그래? 하고요. 아니 이게 네. 왜 잡히는데 좀 오래 걸리냐면 경찰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건물을 특정을 했는데 맞아.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잖아. 그냥 문 열고 그냥 하나씩 가가호 방문하면 금방 찾는다는데 그게 안 돼. 그렇죠. 그거는 영장 없으면 잘못 들어갔다가 또 완전 좆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수 특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거야. 그게 또 보니까 도시 내에 음. 오피스텔에서 그렇지. 뭐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그렇지. 해가지고 뭐 많이 하네. 그렇는데 뭐 심지어 1박 2일 놀러도 갔다면서요. 그렇지. 놀러도 가고 지명수배하고 4일째. 막 CCTV 막 그냥 잡히고 편의점도 막 가고 그랬다고. 그렇지. 네, 근데 호수를 요즘에 몰아서. 마스크하고 모자 쓰면 이거 보니까 둘이 또 커플로 쓰고 있더만 모자도. 그러니까. 오늘 네. 영장 실질 심사인데 뭐 당연히 구속은 될 거고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검찰에서 검수완박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나오는 야 이게 검수완박이었으면 이은혜 못 잡았다. 이은혜 못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이제 이은혜가 딱 잡히니까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뭐 범죄자가 빨리 잡혀 좋긴 하지만 약간 짜증 날 거야. 지금 검수완박 이슈하는데 갑자기 딱 이거 봐 검수완박했으면 얘 살인죄도 못 물었잖아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급해서 그런지 무리수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 기사 하나만 띄워주시죠. 야 나는 그래서 설마 했어.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아니 제가 진짜로 국회의원들한테야말로 저 PPAT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후보자 자격 시험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기서 이은혜가 왜 나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은혜가 왜 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참 이 사람들이 사실 검수완박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은혜를 지금 잡은 게 소위 약간 음모론이잖아. 네, 그렇죠. 검수완박 이슈 이거 분위기 하려고. 그럼 잡지 말아요? 안 잡아야 되나?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저거 보고 약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야, 내가 진짜 저거 보다가 혼자 열나 웃었거든. 네. 야, 이제 진짜 초조하구나.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쯤 되면 또 어떻게 저런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기사에 나올 걸 모를까?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약간 제가 정말로 그래도 좀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랑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도 있어요. 합리적인 분들도 그렇지. 얘기 들어보면 기사 내려주세요. 우려를 표한대요 실제로. 이러면 우리 그렇지. 진짜 골로 간다. 골로 가지. 민주당 이러면 골로 간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필패다. 나중에도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윤호중을 위시한 그 지도부 내에서 근데 그나마 좀 젊은 비대위원들 괜찮아요. 박지원도 괜찮고. 근데 그 대화가 안 통한대요. 정말 대화가 안 통하고 무슨 소리냐.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왜 여기 이끌려가야 되냐. 여기서 검찰 완벽하게 수사권을 빼서 저 악마화 시킨 저 검찰의 힘을 빼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니까 건전한 토론 자체가 안 되니까 이성이 이제 나간 상태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뭔가 모든 게 다 검찰이 검수완박 안 당하려고 이은혜를 지금 잡는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저 기사를 나도 보다가 읽고 좀 황당했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봐봐. 저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검찰이 잡았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작년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돼서 그렇죠.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지. 그리고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보안 수사를 자체로 하기도 해.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기보다 상호 협력해서 범인을 잡아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검찰도 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있고 경찰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보안 수사 자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경찰이 수사를 못했다, 검찰이 잘했다 개념이 아니고. 근데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검찰이 아무것도 못해. 보안 수사 요구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검찰 스스로 이런 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만약에 됐다면. 지금 이은혜는
지금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과연 이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서 검찰 사건을 배제하면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사실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물어봐도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전제부터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전제가 뭐냐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민주당 인사들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은 악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악마지. 되어 있죠. 예. 온갖 악마화가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검찰은 악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지. 네,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모조리 갖춘 종합 선물 세트 나쁜 사람들 이렇게가 전제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은혜 검거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검찰이 그렇게 무슨 나쁜 사람들이 정말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 과거에 검찰이 가졌던 기득권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몇 개 있었지. 그렇지. 근데 그 일부의 부패나 일부의 비위 일탈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싸잡아서 여기는 악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경찰은 안 그렇습니까? 경찰도 뭐 이제 경수한박 할 거야. 보세요. 아니 검찰만 그런 비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찰들 부패 줄줄이 엮여가지고 막 되게 고위직까지 다 엮여 있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예외들은 있어요. 그 예외를 가지고 조직 전체의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완전히 악마화 시켜놓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악마니까 뺏어야지. 힘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소불위라고 하기에는 그 범죄 6개밖에 수사를 못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넘겨놨어 많이. 아니 무소불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뭐 정말 수사권도 많고 막 수사하는 것도 엄청 많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불과 1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정도 됐죠. 2020년 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년 4개월 만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완전히 그나마저도 6개를 뺏는다. 여기에 대한 명분이 무소불위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무소불위가 어떻게 무소불위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어제 내가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 나가서 내가 좀 어제 미안하더라고 민주당 의원님한테. 김병욱 의원이었나? 어제 하여튼 하는데 본인이 대답하기 힘들어요. 내가 계속 손 들고 뭐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가서 다 까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분도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닌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못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민주당은 이번 정부 초기에 특수부 막 비대화해놓고 그렇죠. 갑자기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지금 임기 말 되니까 갑자기 검찰 사건을 갑자기 박탈하겠다. 그거는 처음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결국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다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검찰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입법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입법이 아니고 그때는 인사예요 인사. 갑자기 이제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일단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법조인, 그러니까 완전 정치화돼 있는 변호사들 몇 명 빼고. 김용민 모든 법조인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해요. 모든 법조인이 한 목소리로 반대. 뭐 박준영 변호사 지금 뭐 재심 전문 변호사도 애들이 만들어도 혼나야 되는 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조차 어제 국회에서 그거 봤어?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봤어요. 이 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용민 의원이 발끈하더라고.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야, 나 이거 보고 내 진짜 빡쳤네. 저도 그거 보는데 야, 이 아저씨 이거 본인이 거의 무슨 신급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위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사, 기소, 재판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공청회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묻고 듣고 그 과정에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우습죠. 저게 제가 저 장면을 제가 봤어요. 문득 오늘 또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처장이 나와가지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지. 근데 김용민이 다짜고짜
그거 처장 의견이에요? 아니면 공식적인 그렇지. 의견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공식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의견이냐? 언제 공식적인 얘기를 했냐 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질의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하는 와중에 김용민이 끊습니다. 이 얘기를. 그치. 그랬더니 갑자기 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처장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지. 국회가 웃었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코미디예요 이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저럴 진짜. 때는 본인이 이 검수완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설득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왜 검수완박이 돼야 되는지 밝히든가. 근데 거기서 지금 국회가 우습죠. 나는 진짜 저기 우습더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또 혹시라도 이거 보고 나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 의원 중에 저분은 진짜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진짜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한테 수사권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김용민 의원한테 저는 지휘권이랑 입법권 뺏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옛날에 변호사였잖아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을 잘 모르나? 알면서도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고 모르면 무능한 거고. 그러니까 저 내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법을 나도 다 봤어. 그래서 결국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래 보고 나서 뭔가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되다 나도 비판해야 될 것 같아서 봤더니 일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자를 경찰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냥 그 조항 자체가 그냥 헌법 위반이야. 12조 3항.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뭐 약간 오타거나 약간의 착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급하게 한 거야. 그 정도로 대충 한 거라고. 그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김웅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칙 2조를 보게 되면은 현재 검찰한테 있는 수사 전부를 경찰한테 전부 다 밀어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하던 수사들을 다 멈추고 경찰한테 다 이관을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유예기간 지나면 3개월 유예기간 지나면. 근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예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 윤미향 의원 슈킹 사건. 거기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정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들이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경찰한테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없어진다며. 그러니까요. 사건 증발한다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지금 경찰한테 이관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법대로만 따지면. 그래서 김웅 의원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부칙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재명 그 문재인 지키기 법안이 아니냐는 우리의 비판에 아까 전에도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 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전부 경찰한테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검찰들은 정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것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전속 고발권 있는 공정거래 사건이나 이제 기업 관련 사건,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아예 전속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은 어떻게 할지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검찰이 수사라 그것도 안 되잖아. 다 뺏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 지나면 다 놔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뭔가 부패, 비리 관련된 이제 인지를 했어요. 수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유예기가 있잖아. 수사 시작하겠어? 안 하죠. 못 3개월 지나면 내려보내야 돼.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경찰 무시하잖아요. 경찰 수사 잘해. 그럼요. 근데 내가 말한 그때 검찰이 남겨놨던 6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압도적으로 수사를 잘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머지 일반 형사 사건들은 경찰 진짜 잘해요. 근데 이 6대는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아직은. 그럼 이 역량을 키워줄 방법을 찾던가. 뭐 FBI 만든다며. 그럼 거기다 검사 집어넣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를 제대로 대책을 만들고 해야지 일단 뺏고 보자더라고. 근데 법안을 봤더니 그냥 법안의 내용은 딱 하나야. 일단 검찰은 앞으로 수사하지 마. 그거죠. 그리고 누가 수사해 그건 잘 몰라. 일단 경찰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봐요. 어쩔 수 없어. 일반 국민들이 완전 마시가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관심 없대. 그리고 이제 그 영장 치면 이제 우리가 구속하면 구속기간 20일인데 이제 경찰에서 10일, 검찰이 10일인데 이제 경찰 유치장에서 20일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검사가 봐서 이거는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돼서 구속 취소도 못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에 관련된 대책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건 몰라. 그냥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약간 이 그렇죠. 느낌이야. 그렇죠. 참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지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꼭 지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아니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일어 쓰신 저희 리도라미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배려심 많은님 많으신 백병과 점잖은 재선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곰띠님 수고 많으세요. 50 넘어가니 살이 안 빠져요. 헬스부 장관님 살려줘요. 어떻게 살 빼야 돼? 제가 사실 많은 방송들 어. 댓글들 읽다 보면 저한테 저런 운동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헬스부 장관이라면 너 보니까 페북에도 헬스부 장관이라고 써놨더만. 맞아요. 어떻게 살 빼야 돼? 나도 좀 알려주라. 저거 뭐 사실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짜증난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저도 요새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죠. 좀 덜 먹고 많이 뛰자. 네, 많이 걷기. 혹시나 저희가 만나게 되면 같이 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보니까 넌 진짜 노잼이다. 자 우리 일어 쓰시는 분 민주당식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가 미묘해 검수한박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 이슈죠. 그러니까 아까 양현종 의원을 저렇게 비꼬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도 발작하는데 국가기관 박살내는 건 크크크크. 그렇죠. 참 진짜 뼈 때리는 그런 문자네요. 우리 백검띠님 어제 백변님 SBS에서 고생 많으셔서 후련했어요. 나 어제 그 뉴스 브리핑. 예. 저도 잊고 살았는데 상관 있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쯤 장사하던 때 자해공갈단에 된통당할 뻔했어요. 그때 검사님 잘 만나 살았습니다. 검수한박 절대 막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윤미향 슈킹이란 이웃 몸이 불편하시고 돈이란 게 놔두면 썩을 때니 네. 뼈 때리셨네. 자 우리 노바디님 웃기는 짓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스워 보이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저거 계속 문자들이 대부분 다 뼈를 때리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 팬데님 김은혜 의원 경기사 나가면 그 자리에 이재명 나오면 어쩌죠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 얘기는 좀 뒤쪽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자해공갈단 얘기하셔서 또 나도 생각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검수한박이랑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막 저기 약간 이렇게 문신 많고 이런 애들이 네다섯 명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렸어. 맞아. 네. 깽판을 부려가지고 그냥 근데 얘네 계속 저기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 또 보복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했어도 이게 검찰에서 한번 보면 얘네가 3명, 4명 정도 되는데 그럼 얘네 혹시 조직폭력배 아닌가? 하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얘네가 범죄단체라는 것까지 밝혀내고 하는 과정이 이제 검찰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렇죠. 지금은 이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끝이고 지금 어찌 보면 자영업자만 나중에 피해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저희 당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실제로 수사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검수완박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질 일들 이제 이러면서 시리즈로 몇 개를 올렸는데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디서 뭐 매춘이 이루어지는 여관에서 매춘이 이루어졌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알고 보니까 뭐 별다른 처벌이 없이 갔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관에서 말 그대로 일을 했던 여성들 어머니들한테 강요를 한 거죠. 안 그러면은 얘네들 다 말 그대로 그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라고 떠들어 달 거니까 엄마들한테 얘네들 그런 거 안 했다고 쓰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 경찰 단계에서 무마가 됐는데 근데 검찰이 보기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줄줄줄 엮어가지고 이제 조폭들을 검거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쭉 이렇게 몇 개를 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검수완박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런 이 사건 뒤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이 사람 네트워크들을 파헤치지 못했을 때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이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야 그거 나 사는 데 별로 상관없어. 검수완박이건 뭐 검찰 수사건 안 하건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실생활에 와닿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한동훈 그 후보자 얘기가 딱 맞는데 검사를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으면 이런 거야. 검찰을 자꾸 이렇게 악마화하는데 죄를 안 졌으면 상관없어.
죄를 안 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그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검경 사건 조정 일부 한 걸 가지고 정착되는 시간을 보고 그 위에 차근차근 해 나가야 돼요. 네.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간 결국 피해 보는 거 우리 국민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만약에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 분리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 분리한다고 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보완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경찰도 통제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도 같이 이렇게 붙여놨으면 이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겠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것만 딱 답을 정해놓으니까 답정 넣어야 답정 넣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말했던 것처럼 경찰 통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 한 거야. 네.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바라보고 검찰도 추가로 수사를 해서 딱 어찌 보면 제일 완벽하게 범인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건데, 검찰 너넨 아웃,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거든. 네. 그럼 그렇게 그 공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와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루 아침에 그냥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 서류만 보게 만들어 놓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KFBI를 만든다 이제 했던 것도 사실은 원래 이제 검찰 쪽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고 말 그대로 수사에 대한 통제와 뭐 수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해놓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KFBI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실 이제 KFBI 원하는 사이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서로 맞물리잖아요. 그렇지.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KFBI 입장에서도 KFBI 할 수가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권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보완이나 내지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맞물려갈 수가 있는데 이런 대안들이 없고 그냥 무조건 검찰 수사권만 뺐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뭐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도 왜 공수처는 수사도 기소 다 해. 그러니까요. 그래놓고서는 이거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쳇바퀴 돌듯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뭐 맨날 그러지. 라임 수사 때 뭐 룸사롱 접대를 하지 않아,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러려고 공수처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바보짓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자꾸 그래서 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제가 그 얘기도 해요. 아니 좋아, 그럼 검수완박 한다 칩시다. 그건 그렇다고 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지난 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무엇이 하나라도 나아졌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몰라요. 검경 물론 몰라.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진하게, 더 세게 밀어붙이겠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경찰 일선에 있는 분들, 나는 요즘에 옛날에는 검찰에 수사할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 조사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가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 경찰 가서 하거든. 요즘에 경찰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지금도 되게 빡세. 추가 인원 안 뽑은 상태로 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한 번도 많이 안 해본 6대 범죄까지 넘긴다고?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태희님, 지선보다 문앤 이 사수가 우선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OTK님, 저 말 딱 맞다. 적폐 의사들이 많으니 진료 못하게 법으로 막자. 그 검선방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죠. 이제 뭐 성범죄 막 의사들 생기니까 의사는 앞으로 진료하지 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터림님, 어제 한판 승부 상대 변호사 패널이나 김지용 비대위가 단순한 한동훈 핸드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복잡한 검수완박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거는 제가 제가 어저께 한판 승부에 나가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 아마 권지용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저께 한판 승부에서 토론을 했던 사람은 권지용은 아니었고 그 이제 최지은 대변인이라는 분이었었죠. 그때 또 한동훈 핸드폰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전가의 보도야. 그리고 바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SBS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동훈 핸드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전가의 보도야. 치트키예요, 치트키. 근데 그거 핸드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저번 주에 아주 좀 깊이 한번 저희가 다뤘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님, 정권 초에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힘을 키웠다가 정권 말에 정권 바뀔 때 다 되니 검수완박이라니. 저게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우리 일어쓰시는 분 검경 사건 조정 이후 나아진 점, 내 무좀이 나아지긴 함. 참 진짜 짓궂으시면 재밌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다 뒤집어졌잖아. 네. 뭐 김호 총장은 사표 내고 또 뭐 고검장 회의할 때 또 전원 뭐 일괄 뭐 사표를 내내 오늘 평검사 회의한다. 되게 오랜만에. 예. 정말 오랜만에. 검찰 난리가 났는데 어쨌건 문통이 한 번 잠재웠어. 사표 노. 한번 만나자 그래. 면담해줄게.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냐? 검수완박이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내 느낌은 딱 간 보는 느낌이었거든. 아, 그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 각 언론사들의 논조들을 보게 되면 다 달라.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가 이해하기에 다른 거고 다를 거고 이해하고 계신 하나도 헷갈릴 정도야. 네, 형님이 이해하시기에도 다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기억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해달라. 뭐 저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게 국민들 위한 법안인지 얘기 안 하잖아. 안 해주잖아.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말 하나만한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하셨나. 암홀랑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나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거예요. 최근에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너무 뜨겁다. 여야의 대치가 뜨거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하다못해 김호수 총장까지도 대통령 만납시다. 얘기 좀 해봅시다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다. 노 그래서 국회 시간이다 뭐 이러면서. 국회 시간이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딱 그 모습, 참모 뒤에 숨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골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호수도 만나야 되고 메시지도 내야 되는데 검수완박에 찬성한다 그러면 이쪽도 난리가 날 거고. 그렇지. 정권도 바뀌었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난리가 날 거고. 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일단 김호수를 만나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한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말. 아무도 이해 못해. 그러면 나 김호수 만났는데 메시지도 냈는데 이게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도 어쨌건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또 총장도 계속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어. 비겁하죠. 나는 비겁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 대통령이지만 과거 변호사였고 형사사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는 한 번만 읽어보셔도 안 읽어봤으면 모르겠다. 한 번만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심지어 변호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셨잖아요. 재심 사건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케이를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본인의 상황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보고 진짜 해도 안 되겠다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공포를 해버리면 자기가 오케이에서 공포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법안이 나중에 개판을 치고 난리가 나면 자기한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일단 끝까지 저기 내가 보기에 법안 만들어 통과해서 와도 끝까지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아. 공포 또 15일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수는 이러기도 저러지도 못하면 공포 안 하면서 끝을 낼 가능성도 있지. 그다음에 차기 정부로 밀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안 하면 그 법안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공포를 안 하면 그냥 법안이 그냥 공포를 안 했지만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안 하면서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요걸 최소화하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포 기간 15일에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는 그 시기랑 겹치면 윤희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문의 선택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문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공포도 안 할 것 같아. 늘 그랬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 날짜도 계산해야 된다잖아. 15일도. 그리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민 어쩌고 얘기를 하면 거의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자기 변명으로 국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좀 생각나는 게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한다.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통합이에요? 사실상 선거 앞두고 저는 갈라치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백하게 갈라치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맞아. 왜냐하면 그 사면권을 행사한 그 주의 주말에 식당에서 제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장에서는 다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통합 얘기를 한다. 결국 저는 사실상 지지층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 당시 선거를 치르면서도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아 이거 지지층이 잘못하면 분열되겠다. 그렇지. 이게 하다못해 일선에 있는 그러니까 툭 이렇게 박근혜 타면 툭 던져놓으면서 이제 보수층을 거죠.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 입문한 지 몇 년 안 된 제가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그걸 했을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국민을 위한 어쩌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오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비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번에 나도 어제 그냥 보면서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책임의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아무튼 이 검수한박 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이거 밀어붙이면 그냥 지방선거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봅시다. 뭐 국민의힘도 어떻게든 막아본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법조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죠. 자, 우리 SDS님 국힘도 당론 채택이면 민주당처럼 도장 맡긴 걸로 자동 투표인가요? 자, 우리 왕패님 5년 초기 특수부 강화에 공수처에 칼질하더니 조국 사태 아몰랑 그리고 20여일 남기고 박탈이라 누가 이걸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이름 안 붙이면 창피하니까. 저희 이제 당론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172명이 전부 검수완박에 찬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내용인가. 조홍천 선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근데 이게 박용진 의원도 여기서 비판을 했고 소위 말한 조금 박해 그분들도 전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왜 172명이지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모든 의원들의 그 이름을 기명하게 돼 있대요. 야, 공산당이야? 제 말이 약간 그게 그래서 그 172명을 어떻게 172명의 생각이 하나도 안 다를 수가 있지? 그렇지. 군대도 아니고. 무슨 만장일치라 그랬었어. 만장일치가 일 수가 있지? 당론이 되면 무조건 여기에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기명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도 이제 비대위원 하면서 이렇게 지도부기 때문에 그 저희끼리 뭐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의록에 저는 반대한다고 기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저는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민주당이 그게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172명이 일관적으로 모든 다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박범계 장관도 이름 올라갔다네. 거의 의원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당론으로 채택되면 전부 기명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말하자면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검수완박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에서 뭐 사활을 걸고 한다고 하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피터림님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지금 다 사표내면 어떡하냐 검사들. 다 사표내면 있는 사람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뭐 전부 다 낸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겠지. 근데 뭐 수리 안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는 항의의 표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안 가게 좀 어떻게든 지금 여론이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좀 민주당을 좀 더 압박해서 너네 이러다 사실상 당 해체된다 정도의 수준으로 압박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좀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 해요. 네,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검수완박 관련된 여기까지 하고